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두 번째 기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들은 이 법무부에 요청한 이 징계 자료를 열람하고 있습니다. 이 징계 관련 자료를 가져갈 수는 없고 그냥 열람만 허용했습니다. 상당히 시의촉박하지만 열심히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향신문이 그 과정에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했던 양심선언이 사실로 판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이 징계 기록을 열람한 결과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양심선언한 것처럼 이 자료에는 이정화 검사가 윤석열 총장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 그 부분이 삭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문항조차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지난 감찰위원회에서도 이 이정화 검사의 주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의 주장이 부딪히면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겁니다. 박은정 담당관은 당시 아니 뭐 추미애 장관이나 내가 보고서를 이렇게 쓰면 안 되느냐는 취지로 말했는데, 문제는 그동안 했던 법무부의 해명과 이정화 이 검사의 주장이 충돌했는데 사실은 이정화 검사의 말이 맞다는 것이 윤석열 총장의 변호인들에 의해서 드러난 셈입니다. 자, 이 사실이 맞다면 내일 열리는 징계위원회 아주 뜨거운 논전이 예상됩니다. 바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내일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지검 검사로 근무하다가 이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 파견 나왔던 이정화 검사, 윤석열 총장실을 찾아갔던 2명의 평검사 중 1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된 이정화 검사가 드디어 양심선언을 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확인된 셈입니다. 자, 경향신문의 이 보도가 맞다면 내일 징계위원회는 뜨거운 격론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법무부의 해명이 틀렸다면 추미애 장관 낯을 들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그리고 박은정 감찰 담당관, 추미애 장관과 가장 식사를 자주 하는 사람으로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고, 사무실도 법무부 이 본 사무실과 다르게 다른 별동대 사무실, 다른 건물에 사무실이 있다고 합니다. 엄밀하게 추미애 장관의 일들을 수행해온 것으로 추측되는 그런 신복 중의 신복입니다. 박은정 담당관, 어쩌면 이번 일로 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사법 처리,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총장 측이 징계 기록을 열람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이정화의 양심선언은 맞았다, 사실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자, 이제 추미애 장관은 뭐라고 말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방금 경향신문의 보도입니다. 자, 윤석열 총장 측이 열람한 징계 청구와 관련된 감찰 기록, 징계 기록이라고 약칭해서 부르겠습니다. 이 징계 기록에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에게 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법리 검토 의견이 없었다고 윤 총장 측 변호인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정화 검사가 분명히 윤 총장에게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리 검토 의견을 쓴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게 빠져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자, 윤 총장 측 변호사들이 열람한 이 징계 기록이 전체 기록이 맞다면 해당 보고서 작성자인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윤 총장에게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간 보고서가 징계 기록에서 빠졌다, 이런 양심선언이 사실로 판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석열 총장 측은 오늘 자신들이 지난 주말 열람한 법무부의 징계 기록에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과 관련해서 윤 총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이 어렵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법리검토 의견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뺐을까요? 분명히 이정화 검사는 썼다고 합니다. 자, 이 보고서는 또 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거의 법리검토 의견이 빠진 한 건만 있었다고 합니다. 이정화 검사는 3번 썼다고 합니다. 보고서를. 그런데 윤 총장이 죄가 안 된다는 취지의 2개 앞에 거는 다 빠지고 마지막에 거 고쳐 쓴 거 박은정이 시켜가지고 윤 총장은 죄가 있다는 취지로 쓴 것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3개의 보고서 중에서 앞에 거는 죄가 안 된다는 보고서는 다 사라지고 한 건만 있었다는 겁니다. 아, 이거 뭐 범죄 아닙니까? 자, 윤 총장에게 열람이 허가된 법무부의 징계 기록이 누락된 것 없는 전체 기록이 맞다면 이정화 검사의 주장은 사실인 셈입니다. 자, 이 검사는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의 주요 사건 재판부 문건 작성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에게 죄가 안 된다는 내용이 아무런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걸 언론들은 이정화 검사의 양심선언이라고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지난 10월 말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 파견돼 대검수사정보 담당관실이 작성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서 법리 검토를 담당했던 검사입니다. 그러나 이 검사가 이렇게 윤 총장에게 다소 유리하게 보이는 이런 법리 해석을 하자 뭐 얼마 뒤 바로 대전지검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안 한 모양이죠. 자, 이정화 검사는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해당 문건 작성과 관련해서 윤 총장에게 죄가 되기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된 1차, 2차 보고서가 감찰 기록에서 삭제됐고 해당 내용이 빠진 3차 보고서만 감찰 기록에 남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말이 윤석열 측 변호인에 의해서 이 징계 기록 열람에서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당시 상황을 이정화 검사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차 보고서는 해당 문건 작성과 관련해서 윤 총장에게 죄 성립이 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이 검사에게 윤 총장의 문건 입수 경위가 위법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서 2차 보고서를 쓰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이 검사는 윤 총장에게 죄가 성립되기 어렵지만 윤 총장 문건 입수 경위가 위법하면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담긴 2차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자, 박 담당관은 윤 총장에게 죄가 성립되지 않는 내용만을 뺀 3차 보고서 작성을 다시 이정화 검사한테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후 윤 총장에게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내용이 빠진 3차 보고서만 검찰 기록에 편철됐다는 게 이정화 검사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처럼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열람해 보니까 1, 2차 보고서는 없었다. 3차 보고서만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다면 지금 법무부의 공식 해명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보고서의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사실이 없다. 파견 검사가 사찰 문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작성한 법리 검토 보고서는 검찰 기록에 그대로 편철되어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기자들한테 알렸습니다. 이 또 거짓말 아닙니까?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들이 열람한 사실이 맞다면 이정화의 양심선언은 그대로 사실이 됩니다. 그리고 법무부의 해명은 거짓말이 됩니다. 자, 내일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이정화 검사도 나옵니다. 이제 징계위원회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차 과정, 징계, 감찰 과정들이 너무 뒤죽박죽 추미애 장관이 어설프게 일을 처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갔다는 박은정 담당관은 또 많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중요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실무 책임자로서 열심히 일했던 그가 왜 사라져버렸는지 그만큼 자신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과 그 일당은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그냥 윤석열 사망선고만 내리고 도망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맨 처음 예상됐던 해임이나 면직이 아니라 3개월
정직 정도로 끝날 것으로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추미애 장관 측이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문재인 대통령도 혼에 몰리고 있습니다. 정말 윤석열 하나 때문에 얼마나 겁이 났으면 이런 짓까지 저지르는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